지금 상관의 말을 무시하는 건가? 원하면 당장 우리 부대에서 나가. 미국 최고 오래된 부대 안에서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계급 군장성에게 맞서는 젊은 군간부의 모습은 하극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이 기지에 발을 들였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미군 기지, 포트 브래그의 당당한 모습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캡틴 짐 맥알리스터, 바로 제가 새롭게 부임하게 된 곳이죠. 육군 기지의 정문을 지나며 마주한 붉은 벽돌 건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수많은 영웅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건물이 우리 군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네. 저기 보이는 중앙 보일러실은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지를 지켜온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 저를 맞이한 콜로넬 행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지의 난방 시스템은 미군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대형 증기 보일러에서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 각 건물로 보내고 건물마다 설치된 주철 라디에이터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행크의 눈빛에서 이 기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대의 라디에이터들은 모두 역사적 가치가 있다네. 2차 대전 당시 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알아야 해. 하지만 그 자부심 가득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증기 파이프를 타고 전달되는 열은 건물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포트 브래그에서의 첫 주는 순찰과 점검으로 바빴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귀에 들리는 것은 라디에이터의 쉰 목소리 같은 증기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음이 역력했죠.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문득 한국 파견 근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따뜻하게 유지되던 한국 군사기지의 모습이었죠. 이건 온돌이라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 전체에서 열이 올라와 공간을 골고루 데우는 원리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균일한 온도 분포,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건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냈습니다. 우리 기지의 증기 난방은 분명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병사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행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메갈리스터, 우리 기지의 모든 시설은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전통이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네. 이 증기 난방은 우리 부대의 역사와 함께 해왔어. 빌 톰슨, 우리 기지의 수석 기술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증기 파이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파도 작고 보일러 효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파이프 수리 요청서가 들려 있었죠. 사라 김중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캡틴 3층 숙소 증기 배관이 또 동파됐습니다. 병사들이 담요를 더 요청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일었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파이프 동파 소리, 늘어나는 난방비,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우리 병사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둘 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역사 깊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리라고. 우리 병사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기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춥다고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보며 온도계를 확인했죠. 영하 15도. 포트 브래그가 기록한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캡틴, 비동 지하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물이 지하 창고까지 새어 들어가고 있어요. 빌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이미 얼음이 얇게 맺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캡틴. 사라가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발이 미끄러졌고 간신히 난간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죠. 지하실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터진 파이프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왔고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이 이번 주에만 세 번째입니다. 날씨가 이러다간 다른 건물도 위험할 것 같아요. 빌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밤낮으로 이어지는 수리 작업으로 기술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기정비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곳의 장비들은 적정 온도 유지가 필수였죠.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라디에이터 둘이 완전히 고장 났거든요. 수리 부품은 일주일 뒤에나 온다는데. 그때였습니다. 시동에서 또 다른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중사님이 부상당했습니다. 동파된 파이프가 터지면서 화상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 중사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죄송합니다, 캡틴. 병사들 숙소 난방이 안 된다고 해서 확인하러 갔다가 토마스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매일 밤 추위와 싸우고 있었고 이제는 부상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행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일은 들었네. 하지만 우리 기지는 이런 추위도 늘 이겨냈어. 시설 보수 예산은 이미 다른 곳에 배정되어 있고. 행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실의 장비가 추위로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죠. 점심시간 식당에서 마주친 병사들의 모습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실내에서도 두꺼운 재킷을 입은 채 떨고 있었고 몇몇은 감기 기운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캡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사들의 건강검진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날씨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 서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 정작 우리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온돌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절실한 해결책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며칠간의 사고는 기지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아침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저는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준비한 제안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터에 한국 군사기지의 난방 시스템 도면이 떴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시절 수집한 자료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현대식으로 개량된 온돌은 효율성이 놀랍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사기지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난방비가 평균 47% 절감됐습니다. 장비 고장률은 82% 감소했고요. 숫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빌의 눈빛이 달라졌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건강입니다. 온돌 난방을 도입한 후 감기 환자가 63% 줄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최근 상황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캡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온돌 난방이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의료시설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기 때문에 건조함도 덜하죠. 호흡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우리 건물 구조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재빨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초기 비용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난방비 절감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리 비용이 대폭 줄어들죠. 빌, 올해 들어 파이프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빌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올해만 벌써 작년 예산의 2배를 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더구나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사 숙소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마이크 상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지처럼 오래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100년 된 독일의 한 군사시설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팀의 표정이 밝아졌죠. 우리 건물 구조와 비슷하네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빌이 설계도를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문제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할 것인지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사라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회의 다음 날 행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메갈리스터, 자네 발표는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난 반대하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지는 100년 동안 이 난방 시스템으로 버텨왔어. 2번의 세계대전, 수많은 훈련과 작전들, 모든 순간에 이 시스템이 우리와 함께했다네. 행크는 창가로 걸어가 오래된 라디에이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보게. 이건 단순한 증기 소리가 아니야.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일세. 자네는 이걸 모두 뜯어내자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로넬님,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을 더 빛나게 하자는 겁니다. 빛나게. 외국의 방식을 들여와서. 행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캡틴, 급해요. 사라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동에서 또 파이프가 터졌어요. 이번엔 문서고예요. 중요 서류들이. 우리는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몇몇 서류들이 물에 젖어 있었죠. 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10번째입니다. 부품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요. 행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 우리는 늘 이겨냈지. 그때 한 부대원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로넬님, 지금은 달라요. 장비들도 더 정밀해졌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서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조용히 하게. 자네 계급이 뭔가? 행크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콜로넬님, 우리 모두 이 기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 100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방식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나? 행크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어떤 두려움이 느껴졌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역사는 발전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들 시대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 둘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캡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앞으로 나섰고 이어서 여러 부대원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빌도 고개를 끄덕였죠. 착각하지 말게. 이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부심을 지키는 문제라네. 행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물에 젖은 서류들을 말리면서 부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결심이 보였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부딪히는 이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한옥문화원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곳에는 현대식으로 개량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 박사님이라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곧바로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도 김 박사는 빠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크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술자들과 함께요. 행크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일행이 한옥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은 150년 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건물입니다. 외관은 전통을 지켰지만 내부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김 박사의 설명에 행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150년이라. 우리 기지보다 오래됐군요. 네, 이 건물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빛나게 되었죠. 우리는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실내는 봄날처럼 따뜻했죠.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죠? 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이 바닥 전체에 골고루 퍼지거든요. 한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보시겠습니까? 행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죠. 이건 마치 봄날 햇살 같은데요? 한 기술자가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일러실로 가보시죠. 현대식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배관, 첨단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작동음. 우리 기지 보일러실과는 천지 차이군요. 빌이 감탄했습니다. 효율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행크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이 건물의 3년간 난방비 변화 추이입니다. 온돌 도입 후 47% 절감됐어요. 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60% 이상 줄었죠. 숫자들을 보며 행크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들도 둘러보시죠. 특히 전시실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전시실에는 2개의 공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디에이터 난방, 다른 하나는 온돌 난방이었죠. 같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세요. 우리는 두 공간을 번갈아가며 체험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죠. 라디에이터 공간은 상부만 덥고 아래는 추웠지만 온돌 공간은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장점입니다. 열 분포가 균일해서 에너지 낭비가 적고 인체에도 더 좋죠. 설명을 들으며 행크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돌방에서 한동안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며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확실히 다르군. 아침마다 시달리던 허리 통증이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우리를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건물 전체의 온도 관리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제어됩니다.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죠. 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기지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귀갓길, 차 안은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죠. 특히 행크의 한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통이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온돌 체험 이후
기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술팀의 사무실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죠. 캡틴, 우리 건물 도면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빌이 커다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죠. 바닥 구조가 한옥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도 큰 도움이 됐고요. 사라가 노트북을 펴며 거들었습니다. 각 건물별 난방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비동이 가장 문제가 많았죠. 시범 사업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동은 병사 숙소가 있는 곳이었죠. 지난 겨울 동안 가장 많은 고충이 나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첫째, 예산 문제. 둘째,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숙소 문제. 셋째, 기존 배관 처리 문제. 그때 행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재들의 보존 문제도 중요하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행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콜로넬님, 자네들 말이 맞아.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의 역사도 소중하지. 두 가지를 모두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크의 제안은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빌이 갑자기 펜을 들더니 도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라디에이터를 완전히 철거하지 말고 몇 개는 전시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폭도 한쪽을 기지 역사관으로 꾸미는 거죠. 사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거되는 파이프들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어요. 현대적 난방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김 박사와 화상통화로 연결해 기술적인 조언도 구했죠. 바닥 공사는 2주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배관 공사인데.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파이프 사고로 다쳤던 중사였죠. 우리 부대에 공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니 돕겠다고 하더군요. 한 명 한 명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죠. 비용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행크의 말에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본부에 있는 내 인맥을 활용해보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분류하면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김 박사가 직접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을 검토하고 세세한 조언을 해주었죠. 생각보다 좋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건물의 두꺼운 벽체가 온돌 난방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는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비동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빌이 만든 공정표를 보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봄의 기운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을 우리 병사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위해. 공사 첫날, 비동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임시 숙소로 이동을 마쳤고 공병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빌이 작업 지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층부터 바닥을 뜯어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작업해 주세요. 이 자재들은 따로 보관할 겁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1920년대의 전선 배관이 발견된 것이죠. 도면에는 없던 건데. 빌의 말에 현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 박사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설계해둔 대안이 있습니다. 배관 경로를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작업은 계속됐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벽체는 예상보다 단단했고 한 층의 바닥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대로는 온돌관이 고르게 설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병대 기술자의 말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대 온돌은 이런 상황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바닥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지지대를 사용할 거예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팀워크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사라는 매일 작업 현황을 꼼꼼히 기록했고 행크는 수시로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생각보다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군. 그의 말에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공사 중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공사장 천장 일부가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죠. 이대로 두면 바닥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눈을 치워야 해요. 빌의 외침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설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밤새 눈과 싸운 끝에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말에 지친 팀원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눈으로 하얗게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빛나고 있었죠. 드디어 온돌관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우리 병사들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김 박사의 말처럼 바닥을 촘촘히 채우는 온돌관은 마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설치 막바지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것이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제 물음에 사라가 재빨리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동과 시동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장비들을 긴급 점검해야 한대요. 하지만 비동은 놀랍게도 온돌이 설치된 비동은 정전 시간 내내 적정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닥에 축적된 열기가 완충 역할을 한 것이죠. 덕분에 통신 장비가 무사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장비들이 하나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빌의 보고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고는 온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죠. 마침내 시범구역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첫 시운전 날 모두의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했죠.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빌이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닥이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첫 테스트를 마치고 병사들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죠. 이게 정말 우리 숙소가 맞나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병사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바닥이 따뜻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김 박사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비동의 성공은 다른 건물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희망이 된 것이죠. 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달라질 거라고. 비동 온돌 난방이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캡틴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라가 들고 온 보고서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동의 난방비는 이전 대비 52% 절감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장비 고장률이 제로였다는 점이었죠. 병사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의무대의 보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감기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크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완고하지 않았죠.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통이란 과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동 입구에는 이제 작은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옛 라디에이터와 새로운 온돌 시스템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기지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빌의 말처럼 우리의 시도는 이미 다른 미군 기지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의 기지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어제는 알래스카 기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처럼 바꾸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른 기지들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죠. 포트 브래그가 이제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네요. 그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온도를 경험했던 순간, 이 기지에 부임했을 때의 설렘,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 캡틴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방금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다른 건물들도 차례차례 바꿔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말에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기지들과 나눌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이 발전하는 방식이니까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그 하얀 눈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행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100년의 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동의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포트브레그의 새로운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미국 부대의 한국식 온돌을 접목한 짐 메갈리스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샘물이었습니다.